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도봉 선생이 뭐 수명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인류의 그 수명에 대해서 좀 고찰한 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뭐 동물과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 전공 이제 그쪽이니까. 자, 봅시다. 그러니까 파충류 빼고요. 그 어류 빼고 그 포유류로서 항온 동물인 그 동물에 있어서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동물별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게 있지만 의학적으로 뭐 반드시 정설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은 맞습니다. 심박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개체가 항온 동물인 그 포유류의 개체가 살 수 있는 그 기대 수명은 심박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 뛰는 그 심장의 박동수, 그러니까 안정시겠죠. 우리도 보면 우리 보통 소아의 경우는 한 8, 90회 안정기 때, 그다음 우리 성인 같은 게 60회, 70회를 뜁니다. 그렇지만 막 운동을 격하게 하고 이러면 160 넘어가서 뭐 200 이상도 뜁니다. 그래서 평상시 운동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그런 이제 우리 심적 부담에 대한 그 우리가 그 단련이 되기 때문에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렇지만 정상시에 안정적일 때 심박수를 낮게 가져가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보게 되면 제일 작은 요만한 엄지손가락만 생쥐 같은 경우는 분당 몇 회를 뛸까요? 그런 생쥐 같은 경우는 뭐 1년도 못 살 겁니다. 1년도 못 사는데, 그런 애들은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 보면은 쥐 같은 경우, 쥐가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중이 거의 하루에, 대사량이 빠르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자기 뭐 체중의 절반을 먹어요. 50%를 먹는 거예요. 분당 심장이 뜁니다. 400개를 뜁니다. 400개를. 대단한 거죠. 사람과 같은 심장이 터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오래 사는 동물인 뭐 코끼리라든가 수염고래 같은 큰 고래들 있죠. 뭐 100년, 200년 이상 산다는 심박수가 상당히 적어요. 뭐 분당 한 10회? 그 다음에 고래도 깊숙이 뭐 200m, 400m까지 잠수할 때는 거의 심장이 안 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수압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신비인데. 그렇습니다. 소나기가, 오늘도 연락 없습니다. 하여튼에. 그래서 심박수가 사람 같은 경우도 보면 마라톤 선수들은 심박수가, 안정기 때 심박수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60회 이하를 뛰게 됩니다. 그 심장 용적도 크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사고로 죽지 않고 이상은 오래 삽니다. 요거는 이제 뭐 생략적인 거고. 그래 사람도 그 사람의 심박수를 분당 70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포유류와 비교했을 때 기대 수명은 30살이에요. 30살에서 35세라고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의 수명이 똑같진 않았어요. 보게 되면은 이걸 누가 표시해 놨는데,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 평균 수명이 남자는 22세, 여자는 24세. 뭐 질병이나 이런 걸 많이 죽었겠죠. 그러면 1960년대는 여자 53세, 남자 51세. 그럼 이제 지금 들어서는 여자는 88세, 남자는 거의 80세. 계속 늘어나죠. 이거 이제 표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오래 사는 건 좋은 건데, 나를 포함해서. 근데 이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과거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인류가 뭐 지금 한 만 년 전, 지금부터 만 년 전 신석기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는 한 뭐 평균 수명이 30살 정도 됐대요. 뭐 자연에 채집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다가 또 근세기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우리 농경사회를 하게 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BC 한 3000년 전에부터는 또 인간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 이유인즉슨 정착을 하고 농작물을 키우면서 한 군데 정착을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시대까지 이루어지다가 20대 미만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부쩍 한 100년 전부터 이제 의학의 발달과 이래서 인간 수명이 이제 쭉쭉 올라갑니다. 40세, 50세, 60세, 70세 쭉쭉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만 놓고 볼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6.25를 거치고 산업성장기 겪었던 분들, 이 양반들도 보게 되면은 건강관리 잘하게 되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 생존하고 44년생이신데 지금 향년 한 74, 5세 되셨죠?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럼 이제 40년대 세대가 그렇다면 지금 50년대 세대는 기대 수명이 얼마 될까요? 오늘날 지금 노인네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그 지금 60세인 사람들은 앞으로 남자 같은 85세 이상 삽니다. 그럼 60년대 세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60년대 세대는 90살 이상 살아요. 남자도. 그러면 이제 70년대 세대, 베이비 부머의 끝 세대도 보면 95세 이상 삽니다. 그럼 이제 80년대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100세 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90년대 세대, 우리 지금 청년들 세대는 105세, 110세. 그럼 2000년도에 21세기에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은 기대 수명이 120살입니다. 엄청 오래 살아요. 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그 모든 게 그 근로라든가 이 생산 활동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그 포커스는 20세기에 맞춰져 있는데 인간들이 보면 급속히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야기되는 문제가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60세에 정년 퇴임을 해도 그 이후에 자기가 살아온 만큼 이상 재수 없으면 살게 돼요. 그럼 그간에 있는, 그럼 내가 정년을 퇴직을 했는데 60세에 50년, 60년 더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동안 살 동안에 자신의 그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일을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지금 또 국민연금도 오게 되면 또 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오래 내고 늦게 받고 더 내고 뭐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 나이에서 적어도 15에서 20살은 빼세요. 그럼 내 나이가 지금 51살이란 말입니다. 그 20년 빼면 지금 갓 30 넘었다는 거예요. 갓 30 넘었어요. 그럼 앞으로 얼마 더 일해야 됩니까? 20년, 30년 더 일해야 돼요. 건강을 잘하고. 머리는 휘어서 뭐 지금 할아버지 같지만 앞으로 청년이라는 거예요. 15년, 20년 깎으세요. 막 60세 넘은 사람이 노인이에요? 아니에요. 40대 불혹의 나이에 한참 가장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늙어서 진짜 폐지 죽고 불쌍하게 안 살려면은 방법이 끝까지 일을 놓지 마시고 하시고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자기 전문성을 찾아야 되고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직업적인 교육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안 하시면은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도 안 하지만 노인들 나이 들어가고 주유소에 뭐 기름 넣고 편의점 알바 이런 거 하시겠어요? 몇 분이나 번다고?
축적된 지식과 자기 전문성을 위해서 기술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끊임없이 계속 생산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예전처럼 뭐 20, 30대, 40대 이빠이 놀고 50대 은퇴 준비해갖고 60대 깔끔하게 해서 여생을 즐기겠다. 60세 은퇴를 한다 치더라도 40년을 더 산다고 생각. 100살까지 살면 어떡하게 그 생활비 어떻게 감당합니까? 있는 거 다 쓰게 되죠. 벌지도 않고. 연금 조금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어렵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담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거는 과거에 우리 보게 되면 이제 신화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제 구약성서 보시면은 인간이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들이 신들과 같이 막 섞여 살았을 시대, 신화의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신들과 섞여 살 때는 인간의 수명이 기본적으로 900살 정도 됐답니다. 그러면 시집장가를 언제 갔냐면은 100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느렸던 거예요. 그럼 인간이 900살을 살아보세요. 아마 이런 신화의 세계가 맞다면은 인류가 지금 갖고 있는 재련 기술, 음악, 뭐 이런 것들, 모든 이런 기술들의 원천은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나중에 그런 과거 신화적인 역사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지금도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그 문명이. 그러니까 흑피용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선사시대의 어떤 문명인가 같은데,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아틀란티스 문명이다, 뮤데르 문명이라고 하는데, 현대 정설적인 역사는 아니지. 그리고 그걸 또 증명하기도 어렵죠. 그렇지만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현듯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이제 인류에 있어서 기원전 BC 한 3500년 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역사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 인류는 없었거나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뛰어넘었던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얘기처럼 뭐 동굴 생활을 하고 뭐 몇백만 년 전에 구석기를 했다, 신석기를 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은 추정일 뿐이지 그것도 증명하기 어렵죠. 인류는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문명을 만들었고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점점 장수하는 것들, 이게 현대 의학이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의료비들을 또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오래 살려야죠. 오래 살려야지 의료 관련 업종 사람들이 먹고 살겠죠. 그리고 뭐 인간 욕망이 뭐 나이 들면 죽고 싶어 하겠냐고요. 끝까지. 지푸라기라도 하루라도 한 끼라도 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뭐 몇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 예전처럼 일찍 깔끔하게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길고 가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하시고 경제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막 올라서 큰 자산이 되는 시대는 끝났고, 현찰을 늘 캐시로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을 늘 유지하시는 거, 그 다음 현찰을 늘 갖고 계시는 게 이 100세 시대의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